자, 이번 시간부터는 조사와 관련된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 용언을 제일 먼저 했던 이유가 용언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했었고, 중요도가 높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건 이 조사야. 이 조사가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문법 단위이긴 한데,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할 때는 이 조사가 결코 쉽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그래서 조사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특수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들도 있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자, 개념부터 보면 이 조사라고 하는 게 자,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고 단어나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그런 형식 형태소를 조사라고 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정의는 이 조사의 어떤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 여러 가지의 조사들이 있는데 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건 격조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의미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보조사와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단어나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는 얘기는 접속조사와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결국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보조사는 의미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 단어나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조사의 특성을 보면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조사가 자립적이진 않지. 뭔가에 붙여 쓰여야 되는데, 자립성을 가지진 못하지만 상대적인 자립성, 즉 자립성을 가진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을 인정해서 단어로 취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 품사 첫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언어의 공통적인 어떤 정의가, 단어의 정의가 자립해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에서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조사는 활용하지 않아.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야.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서술격 조사만 이 형용사와 비슷한 활용을 한다. 자, 이것도 우리 앞서서 한번 강조했었던 얘기인데, 조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는 이다, 이고, 이지, 이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 그랬어. 동사와 형용사처럼. 근데 특히 동사의 활용 형태보다 형용사의 활용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 자, 그래서 형용사와 같이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조사는 대개 체언에 붙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체언 뒤에 붙지만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을 수도 있고 부사 뒤에 붙기도 한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 옷을 한 번 입어만 봐라 라고 할 때 이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몹시도 나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도는 몹시라고 하는 부사 뒤에 붙은 거고, 자,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조사는 대체적으로는 체언 뒤지만 체언에만 붙는 게 아니라 용언 뒤에 붙을 수도 있고 부사 뒤에 혹은 문장 뒤에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형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유일한 품사가 관형사다. 관형사의 특성 가서 다시 보긴 할 건데, 이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와 결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탄사도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감탄사에 보조사가 붙은 형태가 꽤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의 조짐이 좀 있기는 해. 그렇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관형사만큼은 아직까지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조사가 붙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조사가 붙은 특이한 형태도 있긴 한데, 일단 조사는 관형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를 보면 기능이 같다 하더라도, 자, 문법적인 역할이 같다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맞다 그랬는데,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다르다란 얘기야.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태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밥이 주어일 때와 철수가 주어일 때 우리는 주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격조사를 쓰는데, 밥 뒤에는 주격조사가 이가 붙어. 밥이 맛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철수 뒤에는 똑같은 주격조사인데도 불구하고 가가 붙어.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를 쓰고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는 가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가는 눈으로 봐도 형태상 다르지만 주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기능은 동일하거든. 그래서 기능이 동일하면서 형태가 다를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형태라고 한다. 근데 조사는 이 형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가나 을르리나 은는이나 와과나 이렇게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도 형태가 다른 이 형태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조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조사끼리 묶어서 조사끼리도 서로 결합해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책만을 할 때 보조사가 쓰이고 나서 격조사가 또 쓰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7번도 특수하게 대명사에, 자, 체언인데 이 대명사에 주격이나 관형격, 부사격 조사가 결합을 할 때 약간의 형태 변화가 있기는 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의 대명사인데 나에다가 가를 붙이면 나가라고 하지는 않아. 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방언에서 보면 나가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건 표준어가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방언이고 표준어에서는 나와 가가 됐을 때 나가가 되지 않고 내가가 돼. 자, 그리고 나에다가 의를 붙이면 나의도 되지만 내도 돼. 자, 나에다가 에게를 붙이면 자, 나에게도 되지만 내게라고도 돼. 이렇게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야. 활용에서처럼 어떤 형태 변화는 아니니까 이렇게 특정하게 대명사 뒤에 어떤 조사가 붙었을 때 형태가 바뀔 수도 있구나. 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생략이 쉽다. 자, 너 밥 먹었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너라고 하는 요 뒤에 지금 가지 주격조사가 빠져 있어. 그다음 밥 먹었니 할 때 밥 뒤에도 밥을 먹었니라는 목적격 조사가 빠져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략이 쉽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생략이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자리의 조사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면 생략이 자유로운 편이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보충 설명 하나를 할 건데 자,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봤었지만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단위들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 그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립하여 쓸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이 자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한다 그랬거든. 자, 그럼 여기서 자, 너희들한테 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나 단어의 수가 뭐냐, 단어의 수가 몇 개냐 라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고 있어. 이 단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어절의 수에 이 조사의 수를 더하면 단어의 수야. 전체 단어의 수는 그것이 맺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몇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느냐를 일단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조사의 수를 거기다 더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단어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 막 예를 들어서 어절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잖아. 이 어절이라고 하는 건 띄어쓰기의 단위인데 띄어쓰기를 했다면 부어절이 되는 거야. 어절의 수라는 말도 여기서 띄었으니까 자, 여기가 한 어절, 여기가 한 어절. 그러니까 결국 두 어절인 거지. 조사의 수, 자, 두 어절인 거지. 이렇게 이걸 어절이라고 하는데 이 어절의 수에다가 그 안에 있는 조사의 수를 더하면 단어의 수가 된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나는 밥을 먹고 싶었지만 배가 불러서 먹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문장 안에 단어가 총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 어절의 수는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니까 나는 밥을 먹고 싶었지만 배가 불러서 먹지 않았다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되어 있어. 어절이 8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사가 총 몇 개냐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조사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는이 조사고 그 다음에 을이 조사고 자, 그 다음에 먹고 일은 조사가 없고 어간어미니까 싶었지만 이것도 어간어미니까 여긴 조사가 없어. 배가 불러서 할 때 배가 할 때 가 불러서 이 불러서도 부르다에 어서가 붙은 거니까 어간어미고 먹지 않았다도 전부 다 어간과 어미로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조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사는 지금 동그라미 친 게 3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문장은 총 11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야. 조사와 어절의 수를 더한 것이 단어의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예문 하나만 더 써보면 여기에서조차도 너뿐이다. 자, 이런 예문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문장이 아주 짧은데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건 너희가 먼저 한번 판단해보고 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 판단해봤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어절은 띄어쓰기가 한 번밖에 안 돼 있으니까 두어절로 돼 있어. 여기에 조사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체 단어의 수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사가 에서가 조사야. 그 다음에 조차도 조사고, 그 다음에 도도 조사야. 그 다음에 뿐도 조사고, 그 다음에 이다도 조사야. 그러니까 지금 조사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 5개의 조사를 더해서 총 몇 개의 단어냐면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인 거야. 어절은 두어절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조사가 연달아 붙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정확하게 숙지해야만이 전체 문장이나
뭐 전체의 어떤 문단이나 여기 안에서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어의 수 안에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조사의 수가 더해져야만이 전체 단어의 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그 뒤에 결합의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결합되는 과정에 어떤 제약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가볍게 보면 될 건데,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몇몇 체언들은 특정한 조사와만 결합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존명사들인데 이런 의존명사들, 지수리, 나비 같은 경우는 주로 주격 조사와만, 그 다음에 줄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 중에 로만,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는 주로 부사격 조사에 결합되고, 그 다음에 뿐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는 서술격 조사와 주로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정한 조사와만 결합이 되고 그 결합되는 수가 적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꼭 의존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자립명사도 이렇게 불굴이나 마찬가지처럼 자립명사에도 다양하게 붙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사, 관형격 조사만 붙는다든가 서술격 조사 이다나 내지는 의나 내지는 로 정도에만 붙는다.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조사들이 결합될 때는 그 조사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조사와 체언은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특정한 체언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 어떤 조사와 결합하는 과정에 좀 특이성이 있더라. 결합하는데 좀 제약이 있더라. 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류를 볼 건데, 이 종류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세 종류가 있어. 자, 격조사라는 게 있고, 자, 이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보조사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하는 그런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조사, 단어나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라는 게 있다 그랬어. 이 중에서 일단 격조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거야. 이 격조사라고 하는 건 한 문장에서 선행하는 체언이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조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일정한 자격이라고 하는 건 뒤에 통사론 가서 배우겠지만 문장 성분을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격조사와 문장 성분이 1대1로 대응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격조사가 총 7개가 있거든. 7개의 격조사가 있는데 우리 국어의 문장 성분도 7개가 있어. 자, 그래서 주격조사라는 게 있는데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적격 조사라는 게 있는데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복격 조사라는 게 있는데 복격 조사가 붙으면 문장에서 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라는 게 붙으면 문장에서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문장에서 관형어가 되고,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문장에서 부사어가 되고, 그 다음에 혹격 조사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으면 문장에서 독립어가 돼. 자, 이렇게 이 격조사와 문장 성분이 이렇게 일치, 자, 1대1로 대응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격조사라고 하는 건 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조사 파트는 수업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 조사가 계속 익숙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자주 봐줘야 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숙지를 해줘야 이 조사가 눈에 띄게 돼. 근데 이 조사를 또 그렇다고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건 이 조사의 형태들을 계속해서 예문들 중심으로 봐줘야 해.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하고 봐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격조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7개의 격조사가 있다고 했는데, 자, 7개의 격조사 중에서 첫 번째가 주격조사야. 이 주격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가 되게 하는 조사인 거야. 이건 앞으로 하는 모든 게 똑같아.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가 되게 하고 서술격 조사는 서술어가 되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주격 조사에 이가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가는 이 형태야. 아까 이 형태가 뭐라고 했냐면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형태가 다른 것.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는 가를 붙이고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를 붙인다. 이 형태와 요 형태가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하다는 얘기야. 주어가 되게 한다는 기능은. 그래서 철수할 때는 받침이 모음으로 끝나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가를 붙이고, 자, 사탕이 달다 할 때 사탕은 받침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를 붙인다. 근데 결국 철수가와 사탕이라는 말은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게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격조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깨서는 거기에 높임의 자질이 포함된 거야. 이가에 높임의 의미가 더해진 게 깨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높임의 대상이 나왔을 때는 주어 자리에 깨서를 써야 한다. 자, 그다음에 에서가 조금은 중요해서 별표를 친 게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 자, 우리가 보통 선행 체연이, 자, 너희들도 공부를 해서 알 텐데, 단체 무정명사일 경우에는 에서를 주격조사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주격조사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예문에 보면 교육부에서 입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발표한 주체를 교육부에서라고 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관점이 굳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교육부에서 실무자가 담당하는 담당자가 입시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인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자 내지는 뭐 실질 책임자 이런 사람들의 지금 주어가 실질적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서 이 자체가 교육부에서가 주어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교육부에서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너희가 이게 주격조사 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관점에 따라서 주격조사로 보는 관점으로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그러면 주격조사로 보면 되는데 주격조사라고 외워놓고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그와 다른 관점에서 출제를 했을 때 당황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아, 그러면 관점이 어떤 관점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에서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정명사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교가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거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규모가 크다. 이렇게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 이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무정명사이면서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 에서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농촌 활동을 나갔다. 자, 이렇게는 문장 성립이 가능하지.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농촌 활동을 나갔다. 이것도 성립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에서가 쓰일 수 있는 문장도 있지만 이렇게 에서가 쓰일 수 없는 문장도 있거든. 그래서 단체고 무정명사를 할지라도 무조건 다 주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나올 때는 쓰이지 못하고 활동을 나갔다처럼 어떤 공작적인 요소 자 그리고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단체 무정명사이지만 여기에 더 추가돼야 될 내용은 행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행위성이 있어야만 우리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에서가 주격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를 보면 당연히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겠지. 이 조사는 되게 다른 조사와의 대부분이 공통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형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을 한다. 그래서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가변어다. 라고 하는 그 특징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처럼 이건 어미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결형, 연결형, 전성형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형용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와 관련된 건데 이 목적격 조사는 당연히 목적어가 되게 하는 조사야. 자, 을을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선행하는 체언이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 때로는 방향이나 처소를 나타내는 말이 목적격 조사를 취하기도 한다. 근데 목적격 조사는 아까 위에 뭐라 했냐 목적어가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목적어가 되게 하는 조사가 붙은 말은 문장 성분으로서는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부사어가 와야 할 자리라는 거야. 근데 부사어가 와야 하지만 이 자리를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와버렸거든. 목적어가 왔지만 그 자체로서는 문장 성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는 원래 이 학교를 할 때 르는 이걸 일반적인 목적격 조사 을르라고 좀 구분해서 보조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학교 문법은 보조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해. 그래서 요즘에 약간 양보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조사인데 보조사적인 용법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결국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 목적격 조사라는 거야. 그렇지만 용법상 보조사처럼 쓰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찌되었든 방향이나 처소를 나타낸 말은 원래 부사격이 와야 되는 건데 부사어가 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목적격 조사가 와서 목적어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때는 목적어는 맞지만 목적어 자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보조사적인 용법으로 썼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당연히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인데, 이건 나중에 문장의 보어를 설명할 때 더 다시 한번 강조가 되겠지만, 이 이가라고 하는 것이 주격과 형태가 똑같아. 이렇게 주격조사와 형태가 같지만 문법적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로서 구분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당연히 관형어가 되게 하는 조사겠지. 자, 근데 이 관형격 조사에 보면 관형어에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면서 체언과 체언이 연결하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의 기능을 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인데 이때 이 의를 생략시키고 우리 마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버이의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의가 지금 생략이 되면 어버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생략된 요 자리가 사실은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때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생략이 되면 어색해지기도 하고 의미가 불분명해지기도 한다는 거야. 어버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좀 이상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관형격 조사는 뭐하고 관련성을 많이 띠냐면 의미와의 관련성을 많이 띄어. 자, 이 의미가 의미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의성을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너희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그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소유자인 그림인지 중의적인 의미가 생겨나는 거야. 또 관형격 조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의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와 의사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여기는 관형격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밑에는 관형격 조사가 없거든. 자, 그랬을 때는 의미적인 요소가 사실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의사의 아들 그러면 의사인 부모의 아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게 대체적이야. 근데 의사 아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의사라고 하는 부모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관형격 조사가 없을 때는 자, 아들이 뭐이냐면 의사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위에서는 아들이 의사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관형격 조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에 의해서 의에 의해서 의미가 중의성을 띌 수도 있다. 아버지의 그림처럼. 자,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부사격 조사를 한번 봐볼게. 이 부사격 조사는 당연히 부사어가 되게 하는 조사인데 이 부사격 조사는 조금 다른 격조사들에 비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 왜냐하면 이 부사격 조사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의미도 굉장히 다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부사격 조사는 동일한 형태가 다른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 자, 또 거꾸로 자, 다른 형태가 다른데 동일한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해. 자, 이게 부사격 조사의 특징인데 동일한 형태인데 그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른 어떤 조사들이 또 동일한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이 서술어와의 관련성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철수는 공원에서 놀았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에서가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낸 말인데 이 철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했다. 이때는 출발점에 해당되는 거야. 자, 봐. 이 둘 다 형태가 동일한데 위에서는 장소고 밑에서는 어떤 출발점이야. 이렇게 문법적 기능이 달라. 또 철수는 집으로 갔다. 근데 또 하나의 문장은 철수는 지각으로 벌을 받았다. 자, 이 문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위에서도 의로고 아래서도 의로거든.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방향이야. 방향을 나타내는 말인데 밑에서는 뭐와 관련된 거냐? 원인인 거야. 이 벌을 받은 원인이 이 지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형태가 다른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다른 어떤 형태가 동일한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서술어와의 관련성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서술어와의 관련이 있는 것이 부사격 조사고 서술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철수가 자, 있다라는 서술어가 있고 뭐 잔다라는 서술어가 있고 그 다음에 뛴다라는 서술어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럼 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집에 내지는 집으로 그다음에 뭐 집에서 지금 동일한 집에 부사격 조사를 쓴 거거든. 그러면 꼭 여기에 철수가 있다라고 할 때와 잔다라고 할 때, 뛴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성립되고 어떤 것들이 성립이 안 되는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있다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철수가 집에 있다. 가능해. 철수가 집으로 있다. 이건 불가능해. 철수가 집에서 있다. 뭐 이건 가능해. 자, 그런데 잔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잔다를 기준으로 다시 보면 철수가 집에 잔다. 안 되지. 철수가 집으로 잔다? 안 되지. 철수가 집에서 잔다? 이건 되지. 자, 그러면 또 뛴다를 기준으로 봐볼게. 철수가 집에 뛴다. 안 되지. 철수가 집으로 뛴다. 뭐 이건 괜찮지. 철수가 집에서 뛴다. 이것도 괜찮아. 자, 이렇게 어떠한 것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들이 다 달라져. 그 이유는 이 부사격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서술어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부사격 조사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서술어와의 어떤 관련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안 되고도 나타나기도 하고 동일한 형태가 다른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다른 형태가 동일한 문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서술어와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게. 또 여기서 처소의 의미라든가 도구의 의미라든가 자격, 바뀜, 그 다음에 비교, 동반, 원인, 이렇게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이렇게 부사격 조사는 다른 어떤 격조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 주격 조사는 이가, 뭐 깨서, 에서 여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이다 하나뿐이고 목적격 조사는 을밖에 없고 복격 조사도 이가, 관형격 조사 의 하나밖에 없고 뒤에 나오겠지만 혹격 조사도 아나, 야 내지는 이어, 이시어 이렇게 4개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조사들인데 지금 이 표에 보다시피 부사격 조사는 엄청나게 수가 많아. 그리고 이 자체가 조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던 학생들도 꽤 많을 거야. 아, 이런 게 조사구나. 뭐 한태서, 로부터 이런 게 조사였구나.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격 조사는 특히나 더 자주 보고 익숙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 이건 외운다고 외우지도 않아. 뭐 처소는 에에서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바뀐 노, 뭐 동반, 와가 이렇게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 표는 뭐 캡처를 해서든 뭘 해서든 자주 봐서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꼭 부탁해.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릴 수가 없어. 이게 조사였어요 라고 말하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혹격조사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혹격조사는 선행하는 체온이 독립어가 되게 하는 조사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7개를 다 봤지만 7개의 조사의 공통적인 것은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게 한다야. 자, 아나, 야, 이어, 이시어 이런 건데 아나, 야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높임이라고 하는 자질이 들어갈 때 이어, 이시어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혹격조사는 되게 유정명사에 쓰이나 그 다음에 무정명사에 쓰일 때도 간혹 있긴 한데 그때는 사람처럼 의인화된 경우일 때 그렇다. 우리가 보통 유정명사를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부를 때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유정명사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무정명사를 뭐 예를 들어서 볼펜아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근데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의인화된 대상일 때 문학적인 표현처럼 의인화된 대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무정명사에도 쓰이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조사가 총 3종류가 있었는데 3종류의 조사 중에서 격조사를 마무리했어. 그래서 격조사를 이번 시간까지 받고 다음 시간에 접속조사하고 보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 조사라고 하는 어떤 품사가 어떤 문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갈래인 격조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여기서 오늘 중요도가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얘기를 해서 복습할 거리가 많을 거야.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 조사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